여러분들, 나비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나비TV 스칼렛입니다. 오랜만에 뵈어요. 최근 코로나가 너무 확진자 수가 하루에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고요.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그리고 개인 방역, 이런 모든 것들 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보아요, 우리 같이. 자, 모든 사람이 방역을 잘 지키면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병원 생활 특집 두 번째, 바로 간호사. 간호사 이 직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간호사 선생님을 오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나비라이브에서 만날 멘토님은 이대 목동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업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호사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시기 오셨습니다. 1시간 동안 간호사에 대해 알려주실 나미정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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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업둥이 분들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지금 13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나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비TV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비라이브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간호사는 어떤 직업인지 처음 질문 시작해볼까요? 네, 간호사라고 얘기하는 직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조금 만날 수 있는 분을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외래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그분들이 필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서 의사분들의 진료를 돕기도 하고요. 그들한테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행위 네. 하는 사람들. 보통 저희가 간호사를 보려면은 이런 통원하는 병원들을 가서 이제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쪽이 아니라 이제 대학 병원에 계시는 거니까 네. 그분들과 차이가 있나요? 통원을 다니는 보통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들은 1차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보통 주변에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원들이 많이 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대학병원에서 보는 1층 외래나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병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원하지 않는 이상 보기는 힘들죠. 종합병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과가 엄청 많잖아요. 종합병원이니까요. 근데 그 과별로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가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과들이 질병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이렇게 외과로 크게 나뉠 수 있는 과들이 있고,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이렇게 해서 내과로 나뉘어지는 그런 과들이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크게 차이를 느끼면서 일하지는 않고 있고, 외과에서는 주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조금 더 많이 한다. 내과에서는 보통 시술이나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뵀던 간호사님들이 보이고, 또는 막 드라마에서 이제 막 의사 선생님 수술하실 때 옆에 이제 계시는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달라요? 네, 다르죠. 과가 다 정해져 있어서 수술실도 있고,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환자실, 일반 병동, 외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
일반 병동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분류가 되어 있군요. 간호사가 되려면은 그럼 무조건 대학교는 필수겠네요. 네, 4년제. 대학교는 간호 대학을 나와야 하고요. 지금 4년제 일원화 때문에 원래 2년제, 3년제 이런 대학들이 있었었는데 네. 다들 이름은 전문 대학이지만 4년 동안 간호학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제를 나왔지만 학교 이름에 따라서 전문 대학 4년제 졸업 뭐 요렇게가 나가는 거고요. 다들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간호사를 되는 겁니다. 간호학과를 네. 그럼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봐서 국가고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당락이 결정이 되죠. 그게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의사 선생님들과 그 공부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많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은 교양이나 저희가 기본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해부학이나 병리학, 뭐 의학용어 이렇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본을 다질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우는 것들을 하고 있고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얘기만 들어서는 매우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실습을 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서 병원으로 가서 실습하나요? 네.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봤는데 실제로도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일하나요? 제일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저거예요. 저희가 TV를 볼 때 뭐 이런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저희도 봤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젊죠. 엄청 젊으시죠? 젊고 잘생기고 유쾌하고 일 잘하고 이러신 교수님들이 진짜 열에 하나는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환자들을 빨리 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막 유쾌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일하는 게 진짜 바쁘거든요. 바빠서 그 일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막 유쾌하게 누군가와 장난을 치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매우 적거든요. 그냥 방송이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저는 이제 치과 위생사 선생님께서 이제 병원 간호사를 포기하신 이유가 피 뭐 이런 살짝 바늘 찌르고 막 살이 찌르고 이런 걸 도저히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해서 어떻게 이제 졸업은 하거든요. 졸업은 하고 이제 간호사가 아닌 이제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보건교사를 하든지 다른 뭐 공무원직을 하든지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조건 간호과를 나와서 병원에서 간호사를 한다 이거는 아니라서 대학병원의 남자 간호사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남자 간호사가 예전에는 매우 적게,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되게 적게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2020년에 2,000명 이상이 남자 간호사라고 2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간호사 비율이? 그래서 매우 많이 늘어있고 한 10% 이상이 남자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유망직종? 유망직종?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병원에서 간호사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남자분들도 간호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고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랑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간호사는 면허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시험을 보시거든요. 시험을 봐서 자격이 주어져서 간호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이렇게 저희 간호 일을 보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그분들은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으세요. 네네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님이 어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조무사분께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때 저희가 같이 함께 해줘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군요.
간호사는 병원에 갈 때 꼭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 이것도 참 정말 네,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본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가 일을 하다가 당시에 뭐 다쳤다, 네. 뭐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고 응급실을 가든 뭐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가면 내가 봤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봤던 의사 선생님들을 봐야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서 내 치부를 보여야 한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 네. 네,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급여가 궁금합니다. 보통 네, 급여가 많이 궁금하시죠? 네.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옛날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간호사 시작할 때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요즘 네네네. 네네. 시기가 지나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계속 급여는 오르고 있어서 병원마다 많이 다르기는 해요. 어느 병원에서는 4,000에서 뭐 4,500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어서 우와, 네. 그만큼 일이 많이 힘들겠죠? 그쵸.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만큼 그 강도도 네, 따라갈 거예요. 힘드시겠죠. 아, 역시나. 간호사 일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이신가요? 가장 힘들 네. 때는 언제냐 하면 환자들이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안 네. 좋아질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되게 최선을 다하고 뭐 의사들과 같이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고 한데 환자들이 점점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때 이거는 뭐가 진짜. 잘못되고 있는 걸까? 환자가 왜 안 좋아지는 걸까?라고 그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럴 때 조금 힘들죠. 간호사 근무 환경이나 강도는 어떤가요? 근무 환경 제가 일하는 병동은 네. 조금 신입들이 더 왔을 때 환영해주는 분위기? 사람들이 진짜요? 네, 얘기하잖아요. 막 어느 병원에서는 누가 뭐 이렇게 태운다 맞아요. 뭐 이런 태움. 말씀 하잖아요. 간호사는 꼭 태움이란 걸 걸쳐야 한다 뭐 이런 게 막 그런 이슈가 많이 돼서.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태움이라는 게 너무 이슈화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 뿐이지 아니고 병동 분위기가 되게 좋은 병동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비춰지지 않고 아, 누구를 힘들게 했다. 그쵸. 뭐 들어왔을 때 못하니까 막 이 사람들을 태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래요. 하긴 네. 저 나쁜 거는 이렇게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는데 좋은 거는 그냥 무난하게 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아, 것처럼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하는 거는 어딜 가나 힘들죠. 환자를 보고 저희들이 의료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는 어느 병원에 가나 다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힘들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간호사 자격증이 많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간호사 자격증의 종류는 네. 간호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네, 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갔을 때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지면 되게 13가지 종류라고 알고 있어요. 뭐 아동이나 성인 뭐 이런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환자가 간호사 입장에서는 좋은 환자인가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조금 실수 아닌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요구를 한 번에 알아차리기 힘들 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걸 바로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렇지 않아주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민원을 네네네 저희가 빨리빨리 해결은 해드리겠으나 그러게요. 좀 그럴 때 속상하시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좀 보람되었던 점? 좀 인상이 남은 기억에 남는 때가 있으실까요? 일을 하면서 뭐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다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는 경우죠. 환자분들이 막 정말 안 좋아져서 뭐 중환자실에 왔다가 조금씩 호전된 상태로 병동에 오기 때문에 병동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들 그래도 조금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보살펴주고 환자분들이 이제 퇴원하실 때
가겠다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죠. 보내드리면서 병동에서 다시는 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밖에서는 뵙더라도 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퇴원을 시켜드리고. 의사들은 전공이 나뉘어져 있는데 간호사도 전공별로 나뉘어져 있나요? 아까 처음 질문에 조금 이제 연결돼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의사분들은 이제 전공이 4년차를 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과를 막 다 돌아다녀서 어느 과를 선택하고 요거를 따라서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되게 분야가 세분화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간호사분들은 따로 전공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파트에 가겠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만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한다고 하던데 많이 힘든가요? 힘들죠. 처음에는 막 패기 하나로 시작을 했죠. 네. 신입 때는 이제 3교대 두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교대가 힘들긴 한데 그만큼 보람도 있죠. 24시간 동안 간호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한테 저희가 투입이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3교대가 보람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네, 힘들 것 많이 같아요. 힘든 게 생기죠. 역시 힘들다고 하십니다. 와, 그러면은 직업병이 있으시겠어요? 직업병이 있죠. 응. 그러니까 직업병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제가 이건 진짜 직업병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있어요. 그러면 혈관을 막 찾게 돼요. 그 사람들의 손을 보면서 이 사람 혈관이 진짜 좋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 사람은 병원에 가면 주사 놓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있어요. 직업병이시네요. 네. 그리고 되게 소리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소리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어디서 막 와다다다 이렇게 뛰어온다. 이러거나 어디선가 무서워.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러면 분명 어딘가에서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어디서 막 뛰어오면 이게 그냥 일상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심장 어디서 쿵쿵쿵쿵 거릴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직업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요거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10년 차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당장 한두 달 해보고 너무 힘들면 그냥 그만두시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다른 병원에 가서도 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또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게 20년이 넘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잘 맞으시는 거죠? 네,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요? 네,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이게 바로 백의의 천사라는 사람이 이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 뭐 얼굴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환한 미소로 환자를 대하고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짜 천사다. 네, 저 천사가 이렇구나. 나는 꼭 간호사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를 하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초심을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넌 하고 있지 않니? 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 간호사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네. 간호사는 요즘 뭐 AI 맞아요. 뭐 원격 의료 진료 이런 얘기가 로봇이 나오지만 하고, 네. 간호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환자를 직접 대면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네, 밝습니다. 네.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이걸 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좀 새롭게 안 친구도 있고 또는 나 간호사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가 그저 뭐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간호사를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체력을 꼭 길러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모든 열심히 직업마다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공부, 여러분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금 해야 할 것은 공부. 그리고 좀 단단한 마음가짐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아프고 이럴 때는 막 진짜 모진 말을 되게 많이 내뱉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들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딱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멘탈이 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력도 건강해야 되고요. 선생님께 이 진로란 이게 되게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큰 질문이죠.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으로 네. 많은 걸 도전했으면 좋겠다. 자, 1시간 동안 간호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나비정 멘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마스크 진짜 덥고 쓰기 싫을 때 진짜 많겠지만 꼭 쓰고 다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꼭이요. 꼭이요. 자, 지금까지 간호사 나비정 멘토님과 저 스칼렛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